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가을 운동회 하기 딱 좋게 햇살이 아주 따뜻한데요. 오늘 같은 날은 가볍게 도시락 하나 싸들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선 이런 것도 호사스러운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퇴근길 걸그룹 야외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이 또 무더기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풍구 철제 덮개 위에서 공연을 보다가 그 덮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무려 16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상태에 따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인데요. 정말 안타깝다는 말 이외에 다른 말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진상규명은커녕 그렇게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게 어려운 걸까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만큼 안전에 불감한 나라가 있을까요? 이러다가 우리가 안전불감증 1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또 씁쓸한 마음으로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라는 얘기가 우리들 가운데 거의 구호처럼 됐죠.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 정말 색깔이 뚜렷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요. 어렵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영화배우로 처음 만났는데요. 그 뒤에는 운동가가 되셨고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앞에 영화배우 겸 운동가 겸 정치인 운성근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완전히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팟캐스트계 시문화. 아유, 왜 그러세요? 최근에 세월호 참사 때 영화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랬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동조단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동조단식 하셨죠? 예, 저도 했죠. 하루만 참여했죠. 하루만. 예. 근데 영화인들이 제일 그래도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영화계가 MB 이후부터 굉장히 제작 환경이 나빠진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스크린 쿼터 문제나 이런 거 했을 때 이겨본 경험을 가진 데죠. 거기가. 그래서 모이면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연기자들이 있어서 네. 그 언론에서 네. 받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100명 단식하는 것보다 문성근 선생님 한 명이 단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니요, 저 말고 이제 송강호, 김혜수 이제 네. 저는 굉장히 기억이 이렇게 쫙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가 언제였더라?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일산의 생선구이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야권 통합운동을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배우 문성근에서 나는 운동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예. 정말 열심히 할 거다. 야권 통합운동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통합은 이루셨어요. 거의 한 3분의 2쯤 했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당시에 통합은 이뤘지만 오히려 더 참담한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에 그 네.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선 때 48%를 받았으면 그렇죠. 어떻게 모자란 2%를 더 올릴 건가. 무엇이 문제였나. 조직의 열세였고 생활 밀착형 정책이 밀렸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이 풀뿌리를 어떻게 강화해서 생활 밀착형 정책도 만들고 조직도 강화할 것이냐. 네.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풀뿌리를 하자는 이제 그 시민 참여형 정당이라는 그 원칙을 폐기해 버리고 네. 어떻게 보자면 이제 뭐 특정 누구에 대한 이렇게 책임론이라 그럴까? 물론 선거 졌을 후보가 제일 잘못한 건데요.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쪼개 버렸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몰락은 예견된 그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 국민 참여를 폐기하는 순간 정말 하소연을 했죠. 이거는 민주당 몰락하는 길이고, 그때 그렇게 예, 하셨죠. 이렇게 가는 이건 영원히 회복 안 된다. 이거 다시 복원하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셨던 거고, 그 몰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2012년이나 지금이나 이게 도돌이표로 자꾸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총선을 위해서 그가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었던 네. 거죠. 예. 의원들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통합이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은 이제 16년 4월이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여유가 남아있죠.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진통을 하고 있는데 또 총선 뭐 한 6개월 앞두고 통합이 아니라 이제 국민 참여를 다시 복원한다. 네. 너무 늦죠. 실제로 12년도 11년 12월에 통합이 됐는데 10년 12월 그러니까 1년 전에만 통합이 돼서 네. 온에다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광장을 만들어서 그 민주진보 가치 지향하는 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이 모인 다음에 네. 그 힘이 모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더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시민이 모일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선거를 막바로 치렀기 때문에 네.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내년 1월이 전대인데 전당대회에서 그 시민 참여를 복원하겠다. 이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네. 그 플랫폼이 개발되는데 한 반년 걸리거든요. 네. 그럼 한 중순 정도 내년 중반쯤에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16년 4월 총선에 그 시민의 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거의 지금 마지막 시기까지 몰리고 있는 거죠. 또 다시. 그러면 차분히 한번 과거로 시계를 돌려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때 비 오던 일산의 생선구이집에서 네. 그때 근데 굉장히 식사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드세요? 그랬더니 장동건은 나보다 더 조금 장동건 나보다 더 조금 그래서 늘 이제 관리를 하는 배우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때 국민의 명령 예, 밀란을 조직하겠다 예, 그렇게 하셨어요. 100만 밀란 그렇게 그렇죠. 불렀죠. 100만 밀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나 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집단 예. 민주당 예. 네 문제가 지금 뭐 너무 이게 복받치시는 게 많아가지고 쫙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당의 현실이 정말 암담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당이 뭐냐 존재 이유가 있는 거냐 네. 이런 비판이 거의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모셨다가 엄청나게 질타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그 청취자들한테 청취자, 예, 왜 예.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팥장 망하기로 작정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경이 된 거예요. 예, 예. 야당 당수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야당의 지지자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숨 나오시네. 크게 보면은 사실 이제 핵심은 네. 김대중 선생의 부재. 가 지금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예전에는 민주당에 신구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김영삼 계열이 떠나갔잖아요. 네. 3당 합당으로. 그러면서 호남과 개혁 세력으로 고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김대중 총재가 선의의 독재자 기능을 했어요. 제왕적 리더십으로. 네. 그래서 의원이 뭐 60명이든 70명이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시켰고 일을 안 하면 잘랐고 네.
그러면 자르고 나서 외부에서 사피를 수혈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피수혈. 젊은 피수혈.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김대중 총재가 영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명을 해보면 네. 문동환, 이해찬, 장영달, 임채정 이 평민년 시절에 처음 네, 들어온 네. 분이고, 그다음에 이우정, 신계륜 뭐 이 신민주연합으로 들어온 네. 분들이고, 그다음에 박영숙, 천신정, 정세균, 추미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이인용, 우상호까지. 네. 그러니까 모두 김대중 총재가 영입해서 당시에 이제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게 좀 널널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선거 비용 줘서, 줘서. 그다음에 출마시- 선거 전문가를 붙여서 네. 당선될 지역에 전략 공천으로 꽂아서 그래서 당선시키고, 키운. 그다음에 이제 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정책위원장을 여러 번 시켜가지고 정책 통일이 되게 만들고, 네. 뭐 박지원 의원은 뭐 그 어마어마한 부지런한 분이잖아요. 네. 비서실장 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당을 운영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딱 빠지고 나니까 네. 그 이제 후계자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네. 쭉 뜨는데 그분들이 누구도 김대중 총재가 갖는 제왕적 권한을 갖는 게 불편하잖아요. 네. 물론 그만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분도 안 계셨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일 시킬 사람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자를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다 내가 비주류다 뭐 이러면서 한쪽으로 붙어버리면 네. 아무리 해당 행위를 해도 제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실제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출입하고 있는 야당 그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당의 제일 큰 문제는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제왕적 리더십은 아니라 한다면 그럼 뭐 이를테면은 뭐 다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뭐 원활한 이 지도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된다. 논의가 안 되는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언제까지 남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직 당대표 아니 시기도 그래서 한데, 예. 대선 후에 두 가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참여를 안착시켰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는 일. 그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한길 대표 뽑힐 때 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 그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으로 뽑았으면 네. 그 임기 동안 보장하자.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네. 사실은 바탕에는 네.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개파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개파가 있습니까? 저는 거의 그 얼마 전에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 이를테면 그 뭐 리더가 있어야 되고 회의가 열려지고 의사 결정을 하면 행동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고전적인 의미의 개파는 자기가 보기엔 정세균계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것도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컨대 문재인 의원이 나 이렇게 갈 테니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4-5명밖에 안 될 거요. 그러니까 이미 개파라는 건 흐물흐물해졌다 그럴까? 아니요, 개파는 있죠, 선생님. 개파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 개파는 있습니다. 성향이라 그러죠. 근데 개파가 있긴 딱 한데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개파가 이렇게 있긴 한데 섞이죠. 개파가 개파답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개파가 이를테면은 어떤 그 무슨 철학과 가치와 노선과 뭐 정책을 가지고 개파가 형성돼서 서로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서 상호 경쟁을 해서 좀 그 보다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가는 개파가 아니라 그냥 저희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끼리끼리 다니면서 밥 먹고 그리고 뭐 그냥 좀 친한 사람들 뭐 딱히 뭐 구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흐물흐물. 네, 흐물흐물하죠. 도대체 정세균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딴 사람이랑 더 가깝게 정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일면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파가 개파답게 활동하지 못하는 개파들이 있는 게 문제다. 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 네. 감정의 분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는 열린우리당과 잔류민주당의 갈등이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크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장관 간의 그러니까 갈등. 참여정부 때 이제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를테면 그
노무현 대통령 막 공격 받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두 분이 연대 성명을 낼까 이거를 하고 진행을 하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안 되고 두 분이 거의 연달아 가셨잖아요. 네. 근태형도 그렇게 가셨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좀 정돈을 해줄 분들이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근태형하고 노무현 대통령 갈등이었다 그러면 근데 근태형이 그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죄송한 마음이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원망으로 전이가 되면 증폭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를테면 그 계파가 있었다가 지금 흐물흐물해지면서 네. 바탕에 남아있는 거는 그 정서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의견을 모은다든가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빠지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10여 년을 가다 보니까 네. 뭐 지도부가 20몇 번 바뀌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결국 그 의원들의 반은 지도부를 해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도부에 대한 권위가 이제 상실되면서 이게 잘 이끌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10여 년 아니죠. 한국 야당사의 누적된 결과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분 한 분 구성원들이 나쁘거나 잘못되고 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누적된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의 문제를 정말 그 정서적으로 상한 거 이해한단 말이죠. 네. 근데 특히 이제 민주당에 남았던 분들은 탄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강같이 상처로. 예, 상호간에 남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네. 민주당 남아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 만나서 그 과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전후로 나누고 싶다. 그 전은 다 우리 상처를 덮자. 네. 그러니까 같은 목표로 아니고 정권 교체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뜻을 같이 갑시다. 네. 과거를 자꾸 헤집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무슨 굿이 필요한 것 같아요. 씻김국 같은 네. 거를 하든가 아니면 집단 심리 치료를 받을까? 네, 이 정서에 대한 거 이거를 털어내자 우리가. 그러니까 네. 큰 목표. 네. 정말 지금 이 새누리당 7년 동안 이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걸 보는데 네. 이 고통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 네. 그거를 향해서 우리 그 이전의 정서적인 갈등을 좀 텁시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그러려면 이를테면 구심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네. 그 구심을 이렇게 쫙 몰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형성이 잘 안 되는 그거는 뭐 선거로 하는 수밖에 없죠. 선거로요. 예, 그 선거로 선출한 다음에 그 선출된 사람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네. 그냥 좀 이제 따라주자는 거죠. 사실은 보면 김한길 대표 뽑힌 다음에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사실 많이 안 했어요. 보면 네. 그동안 민주당 열린우리당 때부터 보면 아마 가장 조용했던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느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뽑힌 사람 중심으로 가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 색깔을 바꾸고 이러는데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다. 그랬죠. 그게 사실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 그것도 다 수용하고 그냥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구성원들께서 많이 느끼고 네.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것은 있는 것 같아요. 장윤선의 팟짱. 자, 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당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논점을 바꿔서. 이를테면 그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밀란 운동을 계획하실 때부터 주장하셨던 거였어요. 그렇죠. 국민 참여 시민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온 오프라인이 함께 작동하는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인제야 논의가 좀 촉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새누리당도 모바일 정당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선발주자로 주장을 했으나 이제야 이게 논의가 되는 이 불편한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했는데 우선 제 탓을 해야죠. 국민의 명령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온오프가 결합된 순환 구조로 시민 참여가 보장된 그런 혁신된 정당이어야 통합이 가능하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설명이 길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당 구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아주 민감한 분들 제외하고는.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통합이 앞에 가서 이제 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통합이 늦어졌는데 그때까지 온에 모일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미처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국민의 명령 측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운동을 한다는 게 이렇게 분위기, 그러니까 아젠다를 제시해서 분위기를 만들면 선수들이 하실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하다 보니까 혁통 쪽에서 출마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을 미처 만들어 놓지 못한 채, 그러니까 시민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구성원들께 이 시민참여형 정당이란 네. 모바일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만 생각된 거예요. 당시에. 예, 당시에.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시민참여형 그럼 모바일 투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풀뿌리를 강화한 정당, 네. 온오프가 순환되는 구조, 당원을 존중하되 아직 입당을 멈칫거리는 지지자들에게 차등화된 의결권을 줘가지고 자꾸 당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네. 나중에 이제 입당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당원 배가를 해서 당세를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제안드린 건데 이제 경선으로만 지금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 대선 후에 저는 탈당한 이유가 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시민 조직화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우엔 무브원이 이제 벌써 10여 년째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고 영국 노동당이 국민의 명령 제안하던 시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착수를 했어요. 모바일 정당을. 아니 그러니까 노동당 산하에 플랫폼을 4개를 개발을 해서 네. 진수를 시킨 거예요. 네. 하나는 언론도 있었고. 뉴미디어, 네. 그다음에 조직, 네. 그다음에 정책 생산, 네. 캠페인 네. 이렇게 4개를 진수시켜서 1년 동안 작동해 본 다음에 네. 이 시민 참여형 정당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진화를 선언을 네.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모인 시민들과 당이 함께 가면 당이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받겠구나를 영국 노동당은 경험을 한 거죠. 네. 보여준 거죠, 당원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동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당에게는 네. 자, 영국 노동당을 봐라.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이 모여서 같이 가니까 당세가 확장돼서 당 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렇게 해서 당과 시민이 함께 네.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저도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이제 사실 2012년 1월 15일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랬죠. 80만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당대표를 뽑는 아주 보기 드문 기현상을 만들었던 전례가 있는 정당, 그러니까 국민 참여의 어떤 모태가 되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쭉 오면서 뭐
저 4월에 총선 공천 제대로 못하면서 망가지고 뭐 대선 이렇게 쭉 네, 망가지는 과정인데 당시에 이제 모바일 경선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수도권 중심적인 게 아니냐. 그리고 너무 엘리트 정당이 됐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장성민 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내 지역구는 마늘밭에 있는 할머니들일 때 네, 마늘밭에서 하다가 무슨 모바일이 뭔지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걸 하냐면 이제 이런 비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게 이제 쭉 설명, 정서적 설명, 뭐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제도가 막 너무 앞서가니까 잘 그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국 노동당이나 미국의 무브원과는 좀 다른 현실. 우리가 사실은 더 앞서갔었는데 오히려 그렇죠. 이게 후진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정체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좀 이번에는 좀 그 관철할 방안을 좀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일단은 지금 그 영국 노동당 모델과 무브원 모델,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 다음 아고라가 작동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일단 큰 틀은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4개를 만든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캠페인을 청원과 행동이라고 그럴까요? 청원 플랫폼 하나, 그다음에 토론과 정책 하나, 그다음에 진실과 거짓, 그래서 이게 이제 뉴미디어 하나, 그다음에 우리 동네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그러니까 그 조직화하는 그런 4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정당과 업무 협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뭐 어떤 성격이니까 무브원 같은 건가요? 무브원, 그렇죠. 무브원 모델. 그러니까 무브원과 영국 노동당 모델을 합친 거죠. 예. 그래서 거의 노동당 모델하고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캠페인이나 청원 플랫폼에 이럴 때는 국민들 뭐 네. 갑을 문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이 호소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당과 이 플랫폼 쪽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당의 의원들이 자기 상임위 산하의 아젠다면 그거를 멘토로 붙어서 의원이 그래서 그걸 입안까지 간다든가 정책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플랫폼 하나. 그다음에 이제 토론과 정책은 그러니까 정책 상산인데 네. 이를테면 이제 직능별로 네. 또는 뭐 직업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거기서 자기의 정책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를 당과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를테면 독일의 해적당이 네네. 완전히 온라인 정당인데 여기가 당 운영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거를 인류 공공자산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이건 누구나 써라. 네. 카피레프트. 예, 그게 이제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건데 예. 흐르는 민주주의죠. 수기 민주주의.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토론과 투표 뭐 등등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시민들의 뭐랄까요. 민간 띵크탱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당 정책연구원하고 늘 상시 연대를 하고요. 네. 그 민간 띵크탱크가 일종의 커리큘럼 같은 거를 생산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쭉 전국에 뿌려주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플랫폼은 진실과 거짓에서 뉴미디어인데 네. 일단 우리 지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뭐 국민 TV 뭐 등등 많이 있는데 네. 파워블로거들도 네. 있고, 근데 다 산재하잖아요. 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를테면 우리 진영이 얘기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진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수구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거짓 부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 데이터를 늘 상시적으로 공급을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네. 그거 이제 오바마가 썼던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플랫폼 하나. 그다음에 이 3개 플랫폼이 그러니까 결국 캠페인, 정책, 뉴미디어 그랬을 때 어디든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면 네. 이 들어온 DB가 지역으로 누적되게 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겁게 접근하면 안 되니까 주로 취미 클럽 같이 모이는 등산 모임, 뭐 축구 모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 나가다가 네. 일정 수 이상이 모이기 시작하면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네. 또 사회적 기업 운동을 하고 발달할 수 예. 있도록.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띵크탱크에서 보내준 커리큘럼을 받아서 시민 정치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네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거 국면이 되면 뭐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고 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네. 등등 해서 당과 밀착돼서 이제 활동을 그러면 한다. 이 플랫폼이 그 당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뭐 이렇게 당 산하에 있는 시민 단체의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당 밖에 있으면서 일정한 이게 독립성을 가지고 당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당 산하 기구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건 좀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당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미국의 무보는 민주당과 완전히 별개의 시민 조직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국 노동당이 만들었어요. 네. 미국 오바마 모델을 보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산하에 뒀어요. 근데 우리 경우에 당 산하에 두면 동력이 없을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거기다가 그 민주통합당 시절에 참여했던 사람이 35만 명이 누적돼 있거든요. 계속 네. 활동하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네네. 그랬죠 그때. 그런데 그걸 폐기했잖아요. 네. 그분들께 신뢰가 떨어져서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시민 주도로 움직였을 때는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어요. 공안 당국이나 등등으로부터 네. 작전 세력이 들어올 염려가 있고 네. 그래서 새누리당 당원인데 여기 이제 회원 가입해서 막 활동한. 아니요 새누리당 당원 정도면 괜찮죠. 그럼 어떤? 그 뭐 저 지난 대선 때 활동했던 수많은 인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들어와서 실제로 종북 내용의 글을 써버리고 아, 자기들이 네. 요번에 보니까 저 상지대가 그렇게 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수사를 의뢰하고 그럼 압수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당하고. 예, 그러니까 이건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민 주도고 네. 영국 노동당은 당 주도인데 접합하자. 그러니까 개발과 소유는 공동으로 하되 네. 운영은 시민 주도로 가자. 네. 그러니까 시민 주도 굉장히 한국에 없는 모델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없죠. 뭐 세계적으로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도 없는.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예컨대 이제 시민들의 신망을 받는 분이 위원장이 돼서 네. 시민 다수가 운영위를 구성하고 그 안에 당 쪽에서 조직이나 몇몇 홍보나 이런 분들이 몇몇 참여하는 네. 그런 독자성을 가진 걸로 가야 영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 만약에 당 소유로 가면 일단 동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당 지도부가 바뀌면 폐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 같이. 그러니까 그건 위험하니까 네. 공동 소유 시민 주도 운영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중이고 네. 민주당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어떻게 갈지와 상관없이 네. 이건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장윤선의 팟짱. 혹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위 관계자들을 이 안을 가지고 쭉 만나셨을 텐데요. 네. 이를테면은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인터넷 정당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서울시당 당원 토론회에서. 그리고 또 문재인 의원도 그 네트워크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워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모바일 정당, 네트워크형 정당, 그다음에 국민참여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데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밖에 다른 대선 후보들은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 경우에 네.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선언이라는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어요 그 내용이.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만장일치 결의를 받아서 네.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국민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늘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안철수 네. 의원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만나셨어요? 만나진 못했어요. 왜 만나지 못하십니까? 몇 번 일종의 면담 요청을 했는데 면담 요청이요. 아, 예. 당대표이시니까. 당대표
되신 다음에도 했고 네. 이 평의원이니까 지금 그냥 만나자 뭐 밥 한 끼 먹자 이거죠. 네. 대답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전 지금까지 문자 보내 문자. 아니 정치인께 만나자 그랬는데 안 만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무튼 근데 뭐 그 그 공동 선언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경우에는 이제 그 서울시장 출마할 때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안을 가지고 만나뵌 적이 있고요. 상세히 말씀드렸고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근데 시장이라서 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도 네. 뭐 동의를 하죠. 안희정 지사도 별도로 만나셨나요? 네, 만났죠. 아무래도. 예. 이 취지에 공감하시고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가야 된다. 국민참여형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뜻을 예. 갖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또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도 이런 공격을 할 거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친노의 세력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세력화의 시각이 드러난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8% 받았으면 모자란 2%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이는 수단으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민 참여를 하면 친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해주시죠. 근데 1월 15일, 12년 1월 15일 전대 때 네. 그 국민 참여를 했고 대의원 투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국민 참여에서 제가 박영선 후보한테 졌어요. 저 대의원에서 더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위가 그래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명숙 대표나 그 문재인 후보나 네. 당시 국민 여론조사와 그대로 일치한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국민 참여가 네. 딱 한 번 달랐던 때가 이해찬 김한길 경쟁할 예, 때인데 경쟁할 때, 당대표. 초반에 국민 여론조사는 이해찬 후보가 앞서 있었죠. 네. 뒤로 가면서 이제 비슷비슷해졌고 그때 처음 당심과 이 그 민심의 괴리라고 예. 그럴까 그런 게 조금 나타났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특정 정파에게 친노에게 유리하다라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만약 동의한다 치죠. 네. 그러면 2017년 대선을 한번 생각을 예상을 해보면 이 국민 참여는 2002년에 50%를 했어요. 네. 2007년에 100% 했어요. 네. 2012년 100%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역진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17년에도 50% 이상은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국민 참여가 친노라면 다른 후보들도 자기 지지자들도 이런 그 국민 참여 경선이 이런데 참여하는 그 기회 아니 뭐라는 경험을 하게 해서 네. 모아야 네. 17년 경선에서 유리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를테면 친노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이 거부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낡은 정치인이다. 좌파의 이익을 위해서 진화를 거부한다. 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7년은 어차피 국민 참여 할 거란 말이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반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 이거를 반대하면 할수록 네. 17년에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당 안의 논의는 그 소위 여야 모두 혁신위원회라는 거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은 김문수 전 지사가 맡고 있고 또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혜영 전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데요. 두 분이 만나서 자 우리 모바일에 근거한 뭐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걸 제도화하자. 국회 안에서 제도화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뭐 굳이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근데 오픈 그 용어를 한나라당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100% 개방이거든요. 네. 100% 국민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 꼭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해도 돼요. 뭐 50%를 해도 되고 70%를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꼭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국민 참여
경선이나 이것을 법제화하는데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건 맞아요. 네. 왜 필요하냐면 역선택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 그 경우에 미국은 그렇게 하는 주들이 있죠. 근데 우리 경우에는 이랬을 때 영남에서는 네. 민주당에 그러니까 우선 그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날 우열이 판가름 나고 네. 근데 또 하나는 야당을 지지하면은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는 야당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작동이 될까 걱정이 돼요. 민주당에 네. 너무 영남 지역 그 그래서 지역위원장들 불리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여야 동시에 하자는 것 자체는 네. 역선택을 방지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동시가 아니더라도. 네. 100% 아니고 50% 해도 되고요. 그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양쪽에 등록된 선거인단에서 중복자를 걸러주기만 하면 돼요. 아, 무효화, 선거인단에서 예. 무효화. 해주면 돼요. 그 DB를 선관위가 남기지 않고 네. 예를 들면 그 양당이 가서 뭐 3당까지 다 가서 본 상태에서 걸르고 DB는 그냥 도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 DB 그 노출이 불안하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전화번호로 주소 확인이 가능한 네. 것. 이거는 제가 듣기로 중앙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우리가 이제 선거인단 등록 받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지난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핸드폰으로 등록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주소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소가 맞느냐, 이 사람이 맞느냐, 네. 이 번호가. 그거는 번호를 갖고 통신사에 한번 쓱 넣었다 빼면 돼요. 아. 클릭 한 번 하면 쫙 빠져요. 아, 예. 그 내용이 쫙. 예,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의외로 그런 장치는 굉장히 간편하네요. 간편해요. 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그 지금 행정자치 뭐 이쪽에 따라 의해서 아파트의 동대표를 의무적으로 선출하게 돼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투표 선거인단이 너무 적어서 늘 유찰이 된 거예요. 무효되는 네네. 경우가 많은데 그 시스템을 선관위가 개발해서 용역을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 현장 투표 세 가지를 섞어서 아, 그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그 선거인 명부를 내면 네. 주소 확인을 선관위가 통신사에서 해서 네. 자기네들 선거 관리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참여하는 시민들 경우에 최선이다. 네. 전략공천은 좀 음험하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냥 유명한 사람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현역한테도 네, 그렇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최선이다라는 건 이게 허상이에요. 네. 전략공천은 잘하면 최선의 방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총장을 최선으로 잘 썼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잘 뽑아서 네. 지도부가 좋은 전략공천을 하는 거는 박수를 쳐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 당규에는 대개 30% 정도 돼 있거든요.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선을 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신인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안했던 것은 민주통합당 시절에 제안했던 건 뭐냐면 그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120일 전이에요. 본선거. 네네. 그럼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나서 본선거 기간까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게 선거법이 요걸 허용하자. 그러니까 당내 활동은 허용하자. 그래서 그러면 예비 후보 등록한 다음에 등록한 후보들이 다 모여서 네. 옥내에서 연설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걸 인터넷 중계를 하고 네. 근데 동영상을 만들어서 모바일로 뿌려주고 네. 그 지역의 선거인단에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신인들에게도 그 자기를 소개하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보완을 하면 네. 그 여야가 법제화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운동가로 돌아오시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이 플랫폼과 관련된 활동을 본격화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탈당 후에 이걸 계속 기획 모임을 운영을 했는데 네. 잘 진행이 안 됐어요. 딱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너냐? 왜 또 너냐?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당신 친노의 움직임이라고 또 욕 먹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제한 그룹을 넓게 광범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토론을 해보니까 정당 혁신 운동을 해본 사람은 조직에 방점이 찍혀요. 아, 그런데 시민 운동한 사람들은 캠페인에 찍혀요, 방점이. 예. 그럴 수 있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 전문가들은 정책 플랫폼에 꽂혀요. 이게 다 방점이 달라서 이걸 조정하느라고 충돌도 많이 네.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막 삐져가지고 나가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데 이 대충의 설계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수요자 조사를 해야 된다. 네. 당신은 공급자 관점이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요자 조사를 했죠. 네. 일단 온으로 뿌려서 한 9천 명 정도 시민이 네.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건 뭐냐. 네. 시민이 원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하고 싶다가 제일 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뉴미디어 기능에 예. 대한 거죠. 예. 근데 아무튼 그 시민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되 네. 그러니까 수요자 조사를 토대로 이제 대국민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12월 안쪽에는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예. 그리고 동시에 제안자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금 살아있는 한국인 중에서 누구를 멘토로 느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걸 여쭤봤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빼고 나면 이제 뭐 조국 교수라든지 뭐 표창원 교수라든지 뭐 진중권 교수 등등 하여튼 많은 분들이 김어준 씨도 나오고요. 네. 등등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현업 정치인이나 현업 언론인이나는 빼고 네. 그 좀 광범위하게 제안자 그룹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실무만 떠받치고 네. 그러고 신망 뭐 법정 스님이라 도올 선생이라든지 뭐 저는 함세웅 신부님이라든지 뭐 조국 교수라든지 등등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그 제안을 해주시면 참 좋긴 좋겠다. 이제 그건 제안서를 만들면서 이제 만나 뵈야 되죠. 그래서 대략 20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이 활동을 하기 아니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하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 무브오는 참 우리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가. 네. 미국은 IT 업계가 다 리버럴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막 만들어줘요. 예. 자원봉사로. 네, 자원봉사도 있고요. 네. 오바마 한 거 보면 그 담당자가 뭐 저 페북 뭐 애플 뭐 이런 사장단 다 만나가. 그래요. 다 만나서 2년 후, 3년 후에 IT 환경 어떻게 바뀔 테니까 네. 어떻게 형성하라는 조언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제 IT 업계에서 돈 냈다가 망하죠. 찍히니까. 찍히니까 그분들이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개발을 해야지 네. 그분들이 피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영국 노동당 당이 결정해서 갔으니까 됐죠. 네. 근데 우리 민주당이 결정을 안 해주니까 아이고. 원컨대 이건 그냥 가되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네. 민주당도 모금에 응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내년 그야말로 한 6, 7월 정도에는 제발 네. 이걸 진수시켜 성공하기를 네. 간절히 바라죠. 장윤선의 팟짱. 결국에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얘기가 다시 또 떠오르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끊임없이 이 민중의 삶, 그러니까 막 노동자들이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불행한 국민이 돼버렸는데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정치를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영화 배우를 만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영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영화로 문성근을 만나고 싶다. 이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위로를 좀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 얼마 전에 해무는 그래서 그 이 일이
플랫폼 만드는 일이 이제 전문가 손으로 넘어가서 수요자 조사하고 있는 기간에 나 영화 찍을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찍었던 거고요. 카메오 출연밖에 못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 실종 때 워낙에 피해를 봐서 선거 때 네. 당분간 악역은 못하겠다 사양을 해서 영화계 선언했어요. 네. 나 16년 총선까지 이제 악역 못한다. 연락하지 마.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내년 다음 총선 대선 총선까지는 당분간 영화는 못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부 언론엔 뭐 또 하실 것처럼 얘기가 나오기는 하던데요. 뭐 이런 저 배역에 연연하지 않고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그 총선 때까지는 이제 못하겠어요. 근데 실종 때 그거 그 제가 출마할 거라고 예상 못하고 찍은 영화거든요. 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된 이후에 네. 저한 이 케이블 방송에서 네. 어마어마하게 틀었어요 그 영화를. 아. 저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추론을 하죠. 근데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이 방영된 영화예요. 아,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러 갔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연세 든 분들 네. 젊은 애 그러니까 20, 30대는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네. 그 연기 좋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우 이건 안 되겠다. 네. 당분간 그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약 1시간 정도. 근데 하나 더 얘기 네. 드려야 되는데 그 당원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당원 중심론 또는 당원 주권론 그래서 그 당원들이 시민 참여하면서부터 당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네. 라는 불만을 많이 얘기하세요. 네. 그럼 옳습니다. 네. 이 시민 참여형을 하자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문제는 역사에 누적된 결과고 네. 그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분들은 존중받아 마땅해요. 존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민주통합당 때 시민과 당원이 1대1로 갔느냐. 그때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네. 당장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당원이 없었던 한시적인 조치였어요. 네, 네.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유럽도 네. 당원 입당을 안 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 전문가들은 네. 탈물질주의 시대, 뭐 네. 탈근대는 그렇대요. 네. 정당은 근대 개념이고, 뭐 하여튼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우리는 정치 혐오증이 워낙에 깊어서 네. 입당을 정말 꺼려 하시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다고 갈망하는 시민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좋은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당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시되 네. 당원과 대의원에 비해서 차등화된 의결권을 주자는 게 제 제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의원이 3이고 권리당원이 2면 시민은 1 정도의 비중만 드리자. 네. 그러면 지금 당원 구조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 지금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이 참여해보다가 네. 왜 나는 1이고 저 사람은 3이냐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몇 번 하다 보면. 예, 예. 그러면 저분은 10년 전에 입당해서 당비를 내고 계시다. 그래서 대의원에 선출된 분 아니냐. 네네. 그 권한 많이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 듣다가 그럼 나도 들어갈래. 그 당비가 2,000원인데 24,000원이면 되는데 1년에. 그러니까 그러면 입당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정당 안에서 시민의 뜻이 존중되는구나. 시민의 뜻도 존중되는구나. 당원 중심이나. 네. 그러면 내가 이 정당 안에서 꿈을 펼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한테 김밥 많은 게 아니고 네. 정당환 시민으로서 유권자로서 활동하다 보면 네. 나도 기초의원이 될 수 있구나. 광역의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전망이 있으면 네. 열정적인 당원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당원 배가도 되고 당세 확장이 된다. 그런 뜻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지 기존 당원에 대해서 홀대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다. 네. 존중한다. 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상 건강한 시민 에너지의 조직화 정도로 느껴져요. 이를테면은 등산을 가긴 가는데 그냥 등산만 가는 게 아니라 좀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등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좀 묶어서 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꿈이나 열망들이 모이는 열정이 있는 시민들의 연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런 거를 시작하신다, 이 운동을 시작한다, 그럼 저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10만 원씩
그 2만 명이 내주시면 20억이고요. 네. 10만 원씩 10만 원씩 2만 명. 2만 명.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아직 1만 명이 안 됐는데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정치를 바꿔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 열망을 정말 하나하나 한 송이 한 송이 100만 송이 예, 만들어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시민 조직화의 의병장이 다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가 가장 시급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권 교체에 서럭 성공한다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도 받아주고 복지 확대도 재계가 받아주면서 동시에 노동계는 그 비정규직의 이 고통이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국가비전 2030 계획이라는 게 2030년까지 복지국가로 가자는 장기 재정 계획이었잖아요. 노무현 네네. 대통령이. 그런데 이게 이 MB 정부가 100조를 늘렸단 말이죠. 네. 공기업 부채까지는 300조를 늘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또 늘릴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목표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야 된 노동 개선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노사정 대타협이 되려면 재벌이든 노동계든이 볼 때 우리 민주당이 상시적으로 정당 지지도 40%가 넘는 정당이 되고 네. 그래서 풀뿌리가 강한 정당에서 저들이 20년은 집권할 것 같다. 네. 앞으로 특히 우리 후보가 좋은 분들이 많아서 네. 20년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 전망이 서야 노사정 대타협이 될 것이다. 네. 그래야 그 힘으로 삶이 나아지면서 지지도가 오르면서 궁극적으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스웨덴 모델인 거잖아요. 처음에 노사정 대타협이 됐을 때 노동계가 거부했거든요. 점진적인 개선이니까. 그걸 다시 받아들여줘서 개선되면서 44년 집권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풀뿌리를 강화하는 일.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간의 갈등에 대해서 제발 감정을 털자.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작은 그 감정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그 우리 진영의 장점인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뭐에 대해서 이를테면 맨날 안보 장사 해가지고 뭐 불안감 자극하고 뭐 그다음에 저 주택 가격 올린다는 뭐 이런 걸로 표를 모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 자체도 네. 감정을 못 벗어난다는 거는 똑같은 수준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이란 가치 지향 개선이라는 그 이상향을 향해서 좀 그걸 덮고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꿈은 40년 장기 집권이거든요. 꼭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원래 그 문화예술인 아침 일찍 안 된다는 저희가 있는데 그것도 깨고 아침 일찍 저희가 초대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그러죠. 이거 제안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성근 전 국민의 명령 대표, 또 다른 밀란을, 또 정치 혁신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운동이 좀 제대로 잘 돼서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동네에서 또 마을마다 최근에 마을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활약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다 살아나서 주민자치 또 큰 틀에서는 국가 권력을 바꾸는 일까지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팟짱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